정인의 박의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제 블로그에 댓글이 하나 달린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댓글의 내용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는 약들이 너무 졸립고 나른하고 멍해지고 불편감을 많이 주는 약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의 내용이 약에 대한 어떤 이제 효과나 어떤 뇌 안에 있는 호르몬을 좀 보충해주는 이런 역할, 그래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 글을 올린 블로그의 어떤 글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보고 정신과 약이 이렇게 뭐 편하고 쉽지만은 않다, 굉장히 불편감을 주고 자기 주위에도 여러 사람들이 정신과 약을 먹고 너무 멍해지고 졸리고 이래가지고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 라는 내용의 댓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어떤 오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정신과 약이 정말 멍해지고 졸립고 나른해지고 먹기가 너무너무 불편한 힘든 약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진료를 보는 분들은 뭐 뇌에 어떤 기질적인 이상이나 어떤 병이 있는 분들보다는 요즘 이제 환경의 변화도 굉장히 심하고 스트레스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성으로 여러 가지 우울 증상이나 불안증이나 공황 증상이나 아니면 중독에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어려움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어떤 많이 불편감을 요하는, 굉장히 처지게 만들고 복용하기 굉장히 힘든 이런 약을 처방하는 일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왜 그냥 일반적인 치료제를 썼을 때 나른함과 졸림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그럼 어떤 경우인지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꼭 약이 졸린 약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신경안정제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안 쓰고, 이제 뇌를 재우는 약들, 마취가 되는 약들은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나른하다라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어떤 예가, 첫 번째 예가 너무 긴장감, 이런 긴장 속에 너무 오랜 시간을 지내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약이 졸린 약이 아니더라도 약이 처음에 이제 복용이 되면서 긴장감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동안 또 불면증에 잠도 많이 못 자고 이런 날들이 좀 많았던 분들이에요. 긴장감도 높고 불면증도 심해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초반부에 치료가 시작이 되면 긴장감이 낮아지면서 졸리움이 확 밀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약 때문에 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동안에 못 잤던 잠이 밀려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일단은 가장 편한 방법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셔서 물어보세요. 내가 먹는 약이 혹시 나른해지고 졸린 약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셔서 내가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인이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한테 오셨던 분들 중에 제가 그런 약을 처방하지 않았는데도 한 하루 이틀 약을 복용해 보시고 약 먹었더니 뭐 너무 졸립다 이러신 분들의 거의 상당수는 굉장히 긴장감도 높고 불면증이 심했던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던 분들인 경우가 많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하루 이틀 복용하고 더 이상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한테 만약에 그런 어려운 점들을 말씀을 해주셨다면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게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당신이 좀 졸리운 상태는 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좀 좋아져 가고 긴장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었겠죠. 자, 그거 말고 또 이제 졸림과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멍해지는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가끔 여쭤보기는 해요. 보통 약에 좀 예민하신 편이세요? 라고 여쭤보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뭐 진통제나 뭐 감기약이나 이런 것들을 한두 번은 복용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정보를 제가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어떤 정보가 없다면은 일단은 뭐 테스트 삼아 뭔가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용량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용량으로 시작했을 때 거의 상당수의 분들은 약이 적절하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약간의 어려움 조금 있다가 적응이 되면 없어지는 수준, 이런 수준이 되는 게 아주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고요. 일부의 분들은 약이 이 정도 가지고는 뭐 효과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약에 대한 배설이나 어떤 대사가 잘 이루어지시는 분들은 선생님 약이 좋기는 한데 이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좀 올려주세요,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의 분들이 이 약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감이 확 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불편감이 오는 그런 일부의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체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체질상 약에 조금 예민한 체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약 역시도 이게 크게 뭐 몽롱함이나 졸림이나 이런 걸 유발하지 않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감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말씀하시면은 용량을 더 줄이고, 제일 작은 용량의 반할로도 힘들면은 반의 반할로 줄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불편감이 없게 약을 복용하고 뇌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게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대처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그런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어떤 약이냐, 이 약 중에 내가 지금 나른함과 졸림을 느끼는데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약이 들어있느냐. 실제로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변화된 걸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요즘은 저한테 오시는 분들 너무 똑똑해지셨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내가 먹고 있는 약, 어떤 약인지 조사를 안 해보시는 분이 없고요. 그래서 그만큼 저도 진료 시간에 약에 대한 설명으로 할애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예 어떤 경우에는 약에 대한 선택권, 이런 것들을 일부 정보를 드리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당신한테는 A약도 B약도 C약도 좋을 것 같은데 A약은 어떤 성질이 있고 B약은 어떤 성질이 있고 C약은 어떤 성질이 있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기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치료제로 선택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어떤 걸 원하시냐? 어떤 약은 살이 좀 빠지는 어떤 성질이 있고, 어떤 약은 식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떤 약은 잠을 좀 더 잘 잘 수 있게 도와주는 특징이 있고, 어떤 약이 당신한테 더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약을 복용하실 때 조금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서 저는 더 관심을 가지고 이걸 더 알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내 병과 내 문제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 더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 분일수록 나의 어떤 문제점을 더 극복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내 뇌 건강이 좋아지는 상태가 되는 것도 더 빠르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에 대한 오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주변 분들의 말들만 막 들어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참고 계시지 마시고 정신과 선생님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본인이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